자, 오늘은 2010년 제4회의 전자기사 과목의 전자기사기 일반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오늘 이렇게 나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트를 거기서부터 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물론 오래전에 나온 문제지만 중복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요. 또 뭐 되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데이터의 순환적 구조. 자,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환. 순환이라는 것은 환영을 의미하는 거죠. 환영이다. 그렇죠? 고리환자예요, 고리. 고리를 지었다라는 얘기죠. 순환적 구조와 관계가 깊은 리스트는 그런데, 자, 단순 연결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원래 이 연결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가 들어가냐면, 영어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구조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공간이 지역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불연속 공간이라는 말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속 공간의 개념으로 저장하는 게 바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인데, 자,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자, 물리적으로는 모든 기억 장소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사실은 기억 장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리적 기억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물리적 공간, 즉 연속된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이라고 합니다. 연속된 공간이 물리적인 그 형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배열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배열의 개념으로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자, 스타트가 여기, 이게 스타트고요. 자, 얘가 스타트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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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메모리가 연속된 공간이었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자료에 대한 연속은 뭐예요? 불연속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한 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위치, 공간에 관계없이 논리적인 연속의 의미를 사용하겠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인 연속의 의미를 사용하려면 저렇게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 걸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막연한 단순 연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처음이 어디? 여기죠. 여기로 다시 연결되면 뭐가 된다? 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순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연결 여기까지 요렇게까지만 하면 그냥 연결 리스트예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된다? 순환이 돼버리죠. 이 순환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단순 연결 리스트가 순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중 연결. 자, 이중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이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이중 연결을.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가리키고 나는 또 누군가를 가리키고 또 그 반대 누군가가 나를 가리키는데 내가 또 그 사람의 어드레스 주소를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블 링크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이중으로 연결고리를 두 개로 연결했다 그런 게 양방향으로 연결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두 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리켜야 할 주소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주소를 갖고 있지만 나는 또한 뭐예요? 다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내 전 사람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내가 다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그래요. 더블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선이 이 선이 끊어져 버리면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갈 수가 없잖아, 길이. 그런데 만약에 더블로 하게 되면 이게 끊어져도 요 선이 연결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유추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를 좀 더 이렇게 최소화시키자라는 거죠. 이중 연결이라고 그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이중 연결이다 그러죠. 그다음에 다중 연결은 이제 여러 개가 하나가 여러 개하고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은 형태를 다중 연결이라고 그래요. 멀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순환적 구조라는 건 뭐예요? 환영 연결 리스트다. 환영. 순환적이다. 이게 돈다 이거죠. 여러분들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 토큰링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토큰링. 그 토큰링이라는 게 링 형태가 바로 뭐예요? 순환 연결 리스트의 개념입니다. 이게. 순환된 연결 리스트다 그래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순환적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정답이고요. 가상기억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니고서 가상기억 장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가 탄생할 때는 어떤 기억 장치냐면 실기억 장치예요. 실기억 장치예요. 실기억 장치라는 건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가 같은 경우예요. 실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하고 같은 거예요.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는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사실 크죠. 그럼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조기억 장치는 다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보관하려고 많은 양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게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또 오랫동안 보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아무리 커도 실제로 주기억 장치 용량의 크기만큼보다 작은 사이즈, 같거나 사이즈가 작아야만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게 다 올라가야 되니까. 100% 다 올라갈 수 있는 파일이어야만 실행이 가능해요. 그런 게 실기억 장치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조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말은 물리적인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이즈.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사이즈하고 이놈이 메모리에 올라갈 때 그놈이 올라갈 만큼의 공간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 큰 파일이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작아서. 그럼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안 되죠.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운영체제는 100% 내가 일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100%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상기억 장치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가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메모리보다 그 파일 사이즈가 커도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잘라서 올라갈 만큼만 올라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가상기억 장치 운영체제예요. 그러면 실행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당연히 이게 빠르죠. 그죠? 못 올라가서 못하는 거지 올라가기만 하면 얘가 빠르죠. 다 올라갔으니까. 또 불러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100% 다 올라갔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처리는 되잖아. 처리는 되지만 얘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왜? 100%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놈이 필요할 때는 그놈 내쫓아버리고 올라와야 되고 내쫓고 올라와야 되고 내쫓고 올라와야 돼요. 처리는 되잖아요. 가상기억 장치의 개념은 뭐냐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느리다 이거죠.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쓴 목적이 뭐예요? 용량 극복이다. 용량을 극복하기 위한 운영체제예요. 그렇잖아요. 용량, 프로그램 사이즈가 큰 것도 처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속도는 느리겠죠? 왜? 100%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달락 거려야 되는 과정이 아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있다 이거예요. 다 올라간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상기억 장치를 그래서 쓰는 이유가 뭐냐? 왜 가상기억 장치라는 걸 도입을 했느냐? 처리가 안 되는 걸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처리가 안 되는 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바인딩 타임이 뭐냐? 바인딩 타임. 자, 이런 걸 바인딩 타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프로그램인데 이걸 잘랐어. 왜? 다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한 덩어리만, 요 덩어리만 올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당장 일할 놈만 올라가고 얘네들은 뭐냐? 넌 천천히 올라와라. 자, 원래 일을 하던 안 하던 동시에 올라가잖아요. 실기억장치 개념은. 그런데 가상기억장치는 뭐예요? 당장 일할 놈만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일을 안 하니까 어차피 너는 나중에 할 거 아니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늦추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너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걸 바인딩 타임이라고 그래요. 원래 바인딩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바인딩 노트가 있잖아요. 바인딩 노트가 뭐예요? 이게 조각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각을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각조각을 내서 필요한 시점 기다렸다가 내가 일을 해야 될 시점에서 올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까지 텀의 시간이 있겠죠? 기다려라. 이걸 늦추는 거예요. 바인딩 타임을 늦추자 그런 얘기예요. 그 방법이니까. 그래서 바인딩 타임을 늦추어서 프로그램의 재배치, 릴로케이션, 재배치예요. 나중에 올라갈 놈이니까 올라갈 때 이제 재배치해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가상기억 장치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바인딩 타임을 늦추어서 릴로케이션을 용이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장점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잘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상기억 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시스템에서의 실행 속도보다 가상기억 장치가 빠르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렸죠? 가상기억 장치는 실행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아, 느리지. 그죠? 100% 다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드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할 거 아니야. 100% 다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자, 딱 간단하게 할게요. 두 블럭이에요. 이 보조교육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갰고요. 주기억 장치는 요거와 요거를 하나만 수용을 해요. 그러면 다 못 올라가니까 절반만 올라와라. 그러니까 얘가 절반만 올라와서 여기서 일을 막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끝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한 번만 내쫓기면 돼요. 왜?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면 요 놈이 올라가서 요만큼 일을 다 하고 나면 야, 너 일 다 했지? 나가. 얘를 내보내고 얘를 올려다가 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일이 끝나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내쫓잖아. 한 번. 그죠? 근데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 자, 물리적인 공간에 이렇게 짰는데 프로그램 진행 순서가 쭉 가다가 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짜버리면 그죠? 막 랜덤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내쫓기고 다시 불러오는 게 여러 번 나오겠죠. 일하다 말고 없잖아. 내쫓아버리고 새로 그놈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또 그놈 일하다가 또 하다가 보면 또 없잖아. 또 내쫓아버리고 또 원하는 내용을 올려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버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짠 프로그램은 스파게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막 얽히고 설치는 형태로 짠 프로그램. 이렇게 짜면 매 맞아요, 이제. 옛날엔 이렇게 짰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짜면 싸대기도 터져. 근데 왜 옛날에 이렇게 짰을까요? 노하우 때문에. 내 거 남한테 숨기고 싶잖아, 그죠? 골탕 좀 먹어라. 내 거 봐봤자 너는 헷갈릴 거야. 그런 얘기예요. 지가 짜놓고 나중에 지가 몰라.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 그 노하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상기억 장치는 최소한 한 번은 내쫓겼다 올라오는 경우는 생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늦어요. 시간이. 실행 시간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네요. 장점이 아니죠.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오히려. 그죠? 자, 실제 기억 용량보다 큰 가상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게 가상기억 장치예요. 세 번째는 해당되는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주기억장, 여기서 말하는 실제 기억 용량이니까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도 더 큰 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 이해되죠? 물론 물리적으로 보조기억장치는 그 자체가 공간이 큰 공간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이즈. 주기억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프로그램이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개념이 가상기억장치 운영 체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오버레이가 우리말로 하면 중첩이에요. 중첩. 그러니까 중첩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 있었던 놈이 쫓겨나고 이 점이 올라가니까 오버랩 됐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이게 오버랩핑 하는 방법이에요. 중첩이라는 게 중첩.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 계속 중첩되잖아요. 그죠? 내쫓기고 올라오고 내쫓기고 올라오고 그 영역을 중첩을 해서 운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중첩의 개념이에요. 이거 오버래핑이라고 그래요. 오버래핑. 오버랩 된다 그러잖아요. 네, 같이 딱 똑같이 그 위치에 똑같은 게 또 다른 게 또 떠오른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 가상기억장치예요. 어쨌든 딱 보고 틀렸잖아. 2번이 실행 속도 빠르다. 느려요. 가상기억장치는. 가상기억 느려요. 네,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2번 보기가 정확하게 답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가 뭐냐? 자, 어떤 프로그램이 원하는 특정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부프로그램의 형태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다.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네요. 절차라는 게. 자, 이 말은,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짜잖아요. 참,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많이 쓰시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덩어리예요. 완벽 덩어리예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완벽한 덩어리예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야? 그럼 이거 자체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완벽한 거지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여기다 하나에다 다 집어넣지 않아요. 이거를 작은 단위로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뭐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얘를 불러요. 불러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불러서 써먹고 되돌아갑니다. 쭉 내서 야, 이번에 너 나와. 그래서 얘를 불러서 가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메인,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드라이브, 뭔가 호출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별도로 작성된 기능 덩어리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펑션 이렇게 씁니다. 펑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는 뭐냐? 프로시저 이렇게 써요. 이해돼요? 또는 뭐 서브 프로그램 또는 뭐 서브 루틴 또는 뭐 메소드 또는 뭐 모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로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런 절차, 어떤 내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개념의 덩어리를 프로시저라고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수학에서 의미하는 함수의 개념에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수학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그냥 통상 일반적인 기능 덩어리,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듈, 작은 단위의 덩어리를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서브 프로그램의 형태인데, 이거 막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서브 프로그램의 형태인데 우리가 요 세 가지에 가장 부합되어지는 용어라면 프로시저라는 말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절차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프로시저를 답을 쓰시면 돼요. 프로시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부분적으로 작성한 덩어리다. 부프로그램의 형태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이에요. 함수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프로시저 쓰시면 되겠고요. 가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쉬워요. 단항연산. 우리가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은 수많은 연산자들이 있어요. 뭐 많아봐야 뭐 제일 핵심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가감승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가감승제는 요 연산은 자료가 몇 개 필요한 연산이냐 하면 2개가 필요하죠. 더하기 하려면 자료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빼기를 하려고 해도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곱하기도 2개, 나누기도 2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연산자를 자료가 2개 필요한 연산, 자료가 2개 필요한 연산.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 이항연산이다, 이거. 이항연산이다, 이거. 2개. 항이 2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연산이다, 우리. 바이너리가 이진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2개라는 뜻도 있는 용어예요. 2개. 이해돼요? 2개. 2개짜리 연산이다, 이게. 바이너리 연산. 이해돼요? 그런데, 낫이라든가, 시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기호가 있는데요. 얘하고, 얘가 같은 기호지만, 이때 이거는 마이너스 2개의 숫자를 빼달라 그런 얘기고요. 얘는 뭐냐면 뒤에 하나밖에 안 와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하나만 왔을 때는 뭐냐면 단항연산 하나짜리. 이거를 단항 자료가 하나 필요한 거죠. 자료가 1개 필요한 연산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단항연산이다. 단항. 그래서 유너리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라는 이 표시가 빼기도 되지만 여기서 단항연산으로서의 이 기호는 뭐냐면 뒤집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컴플리멘트의 개념이에요. 뒤집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안 됐지만 지금은 이게 돼요. 5 더하기 마이너스 3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5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더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 더 이게 하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3을 5하고 빼라. 물론 이거는 이거의 의미예요. 이거 다시 써볼까요? 어떻게 쓴 거야? 5 빼기 3의 바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라는 개념은요. 앞에다 붙이기도 하지만 머리 위에다 붙이기도 해요. 머리에 붙이면 뒤집어라 그런 얘기예요. 뺄셈의 의미가 뭐야? 뒤집어서 더하는 게 뺄셈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표현은 아까 이거는 5 빼기 3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더하기로 고치면서 얘를 이쪽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뒤집어서 더해라 이거야. 3이라는 숫자를 자체를 빼는 게 아니라
3을 뒤집어서 5하고 더해라 그러지.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단항연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필요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그 다음에 3 뭐 빼기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쓰면 요거는 단항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항이에요. 왜? 얘와 얘를 빼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6을 뒤집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9가 뭐 숫자가 왔다. 그럼 이거 빼기예요. 그쵸? 이게 빼기죠. 근데 이거 숫자가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 기호는 연산의 대상이 하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썼잖아. 얘가 해야 될 자료가 하나다라고 쓴 거잖아요. 6을 뒤집어라 이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식을 보면 이 마이너스 기호, 특히 마이너스 기호는 단항인지 이항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플러스도 단항일 수도 있어요. 5 더하기 플러스 3. 그것도 단항이에요. 이때 플러스도. 보통 이렇게는 안 쓰지, 이제. 그죠? 네. 무부호로 쓰잖아요. 플러스인 경우에. 앞에 만약에 플러스가 있다. 이거 뭐예요? 잘못 쓴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플러스 5예요. 이거 단항이지, 이때는. 단항이잖아요. 이건 이항이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구별되죠? 그 다음에, 자, 이동의 대상이 하나죠. 하나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도 단항연산이고요. 컴페어, 클리어. 하나의 자료를 클리어하는 거고요. 시프트, 하나의 자료를 이동하잖아요. 근데, 컴페어, 비교는 대상이 두 개죠? 혼자 비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와 뭐를 비교해라. 비교를 하려면 자료가 두 개 있어야 돼요. 비교는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이항연산이에요. 비교. 뭐 물어봤어요? 단항연산이 아닌 것 이항연산 찾아라 이거죠. 그죠? 그냥 문제는 이항연산을 찾아라 그래도 되고 단항연산이 아닌 것 찾아라 그래. 그 말이야 그 말이지 뭐. 그죠? 네, 콤페어네요. 그죠? 비교 동작은 이항연산입니다. 두 개의 자료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게 어렵네요. 시언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후에 결과값으로 오른 곳은, 자, 최소한 여러분들 전자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언어의 제어 쪽에 제어에 관련된 연산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컴퓨터 쪽에 관련된 세세한 하드웨어적인 제어를 하시려면 비트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비트 연산. 비트 연산. 그래서 비트 연산자가 4개가 있습니다. AND, OR, NOT, 익스클루시브 OR. 이렇게 4개예요. AND, 비트 단위 AND예요. AND, OR, NOT, 익스클루시브 OR예요. 시언어에 보면은 비트 단위로 처리가 되어지는 연산자 4개가 있습니다. 그걸 심볼로 이렇게 씁니다. 앰퍼샌드가 AND예요. 비트 단위 AND. 2개 붙으면 논리 단위로 AND 하는 거예요. 하나인 경우하고 2개인 경우에 연산 방법이 달라요. 하나짜리 AND는 비트 단위 AND. 2개짜리는 논리 단위 오하지만 하나짜리 파이프라인. 우리가 저기 짝대기에 이렇게 가운데 끊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오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가 낫. 여기서 말하는 낫은 비트 단위를 다 뒤집는 거예요. 1회 보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낫은 뒤집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뒤집는 건 1회 보수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비트 단위로 베타적 오화 연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베타적 오화죠. 자, 그러면 자, include standard IO.header.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키보드로부터 자료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모니터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안 보는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임마 너 계산했지? 나한테 좀 보여줘 임마. 아니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어디다 보관을 하든지 보조교육장치에 출력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입력이야 내가 주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입력을 하지만
야, 네가 알아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처리해. 그러면 자체에서 생성되는 입력 자료는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는 입출력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입출력은 명령이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그럼 함수는 뭐예요?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작성하기가 함수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야 갖다 불러다 써 임마. 그래서 포함시켜라. 이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를 갖다 써라라는 게 인클루드가 포함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여기 보면 printf인데 printf라는 게 함수예요. 출력 함수예요. 이 출력 함수의 기능을 갖다 써라. 근데 너 어디에 있냐? 바로 standard.io.header라는 파일에 들어있어요. 집단으로. 그래서 stdio가 뭐냐면 standard 입출력 io. 이게 io가 입출력이에요. 그 헤더 파일이다 이거 헤더 파일이다 이게. 머리 위에 있다 이거죠. 갖다 써라 이거.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네가 필요할 때 꼭 불러다 써라.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시언어 하시는 분들은 꼭 저거는 써요. 저거는 꼭 쓰니까 또 활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시언어는 디폴트 생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왜 누구는 생략하고 누구는 꼭 써야 되냐? 아이씨, 다 써면 생략자 없어.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돼. 지금의 언어들은. 지금은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무슨 뜻이에요?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를 갖다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void main 그리고 printf. 자, %d는 뭐냐면 데시말 십진수 형태로 출력하라. 자, 그래서 %d 십진수 결과를 십진수 형태로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8진수로도 볼 수 있고 16진수로도 볼 수 있어요. %d는 십진수예요. 왜냐면 이거는 십진수를 얘기합니다. 왜? d가 데시말의 약자이기 때문에. %5는 뭐냐면 알파벳 5예요. 이건 8진수예요. 왜? 옥탈이기 때문에. 옥탈. 그 다음에 %x는 16진수입니다. 헥사데시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X를 썼습니다. 16진수로 보여주세요. %X. 8진수로 보여주세요. %알파벳 5. 그다음에 10진수로 보여주세요. %D.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내가 보고 싶은 숫자의 진수를 이렇게 여러분이 명시하는 거예요. 어이, 10진수로 보여줘 봐봐. 결과를 10진수로 보여달라 그래요. 그럼 몇 개야? %d가 4개잖아요. 4개에 대한 결과를 보여달라. 그럼 맨 처음에 나온 게 5하고 8에 대한 파이프라인. 5 파이프라인 8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죠? 비트 단위의 5화 연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12하고 파이프라인 14. 역시 5화 연산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물결 제로. 이건 뭐예요? 비트 뒤집어라 이거죠. 이래보수. 낫의 의미잖아요. 다 뒤집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냐면 48하고 47이라는 숫자를 이걸 이진수로 고쳐서 비트 단위로 엔드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이제 연산의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이거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5하고 8에 대한 연산은 뭐냐? 일단 5는 이진수로 고치면 00000101이잖아요. 그죠? 위에 거 이진수가 5고요. 밑에 건 8이죠? 이걸 비트 단위로 5화해라 이거예요. 그 비트 단위 5화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5화 연산하니까 0000110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걸 값으로 환산하니까 얼마예요? 13이 되잖아요. 그죠? 결과값이 10진수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8진수로 하라 그러면 아마 3자리씩 끊어 읽으면 되고요. 16진수로 보여달라면 4자리씩 끊어 읽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진수로 하라 그러니까 10진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저거 16진수로 보여달라 그러면 뭐로 나올까요? D로 나올 겁니다. 그죠? 저게 D잖아, 16진수. 13이,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12와 13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5화 연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3이 나왔네요. 그죠? 상관없어요. 뭐 결과야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물결 제로잖아요. 0에 대한 1의 보수. 다 뒤집어라.
그럼 다 뒤집으니까 1111, 111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어떤 분이 착각을 하셔요. 선생님, 1의 보수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나갈 때도 1의 보수. 아니죠. 시스템이 나갈 때는 음수에 대해서는 2의 보수로 내보냅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1의 보수를 취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자가 1의 보수를 취하라고 했더니 나갈 때도 1의 보수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2의 보수를 취해서 들어가고 나가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강제로 1의 보수를 취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다시 할게요. 들어가고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음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2의 보수로 들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걸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의 보수를 취한 결과지만 나갈 때, 야,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2의 보수를 취해서 내보내는데 부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저놈이 음수구나. 나는 음수는 나갈 때 2의 보수를 취해서 내보낸다. 이거 2의 보수 취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모든 비트가 1이면요. 2의 보수 체제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물론 1의 보수에서는 마이너스 0이에요. 그렇죠? 근데 2의 보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지막 것도 48에 대한 47하고의 AND. 자, 48과 47에 대해서 이진수로 고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죠? AND 비트 단위 맞나? 1, 2, 4, 8, 16, 32 맞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47하고 AND 하니까 이렇게 돼. 0010, 0000 해서 이 결과는 32가 되네요. 그죠? AND. 비트 단위의 AND. 48을 이진수로 고치고 47도 이진수로 고쳐서 그걸 만나는 것끼리 비트 단위로 AND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은 30이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정답은 가인데, 자, 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14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마지막 거만 제대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겠지만, 자, 이 마지막 숫자는 32와 95, 95니까 32가 외톨이가 됐네요. 야, 그러면 이걸까? 되게 이제 아마 이 공통수가 많은 쪽이 답이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해서 하나씩 걸러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결과 13이었기 때문에 1번, 3번, 2번, 1, 2, 3번 되고 4번은 틀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것도 13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것까지만 제대로 하면 가번이 답이 그냥 딱 나오죠.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전체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맞아도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지 않냐 얘기죠. 이해하시죠? 자, 하나씩 해가면서 답을 확인해 가라 이거예요. 이제 검토하는 입장에서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4개를 다 해보면 딱 맞아야 돼. 4개가. 근데 2개만, 앞에서부터 2개만 해도 답이 가번이라는 사실을 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비트 단위의 연산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비트 단위. 자,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으로, 자, 인터럽트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주는 겁니다.